사장에서는 회로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중 회로에서 회로의 성능은 주로 딜레이와 전력 소모 두 가지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딜레이와 전력 소모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연 시간이 짧은, 다시 말해서 빨리 동작하는 회로일수록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딜레이가 길수록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딜레이와 전력 소모 그리고 연결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딜레이의 추정과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지연, 딜레이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자체에 딜레이가 있게 됩니다. 게이트의 전달 지연 시간은 입력 신호가 VOL의 평균점 50%를 지나는 시점부터 출력이 그 50%를 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최대 시간, 그렇게 딜레이가 입력 조건에 따라서 빨리 변할 수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가장 긴 시간을 저희들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을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그 게이트 어라이벌 타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A의 i는 i번째 노드, 이렇게 A의 제로 같으면 A 제로 번째 노드에 도착하는 어라이벌 타임입니다. 시간 단위는 편의상 피코세크로 생각하겠습니다. 20피코 정도 위치에서 A0가 들어오고요. A1에 30피코에 도달하고요. A2에는 50피코 있다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A6까지 있고요. 그리고 30은 이 NAND2 디바이스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값이 30피코 정도 됩니다. 그리고 A7이 나오고, 그리고 30피코, 40피코, 50피코, 30피코, 20피코 이렇게 게이트에 각각의 딜레이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그 노드에 도착하는 시간은 지금 A7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A0에서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A1에서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두 개의 패스가 있겠죠. 이게 팬인 노드의 개수가 지금 NAND2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개 각각에서 건너오는 시간, 이렇게 요 위치에 입력이 인가되는 시간과 게이트의 딜레이를 더한 값이 이 A0로부터의 딜레이 값이 되고요. 그리고 A1으로부터 딜레이 값은 A1이 도착하는 시간과 게이트의 딜레이를 더한 값이 이렇게 건너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간들을 더한 것 중에 팬인 개수니까요. 이제 게이트의 입력 개수만큼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현재 노드의 도착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A7의 딜레이를 계산한다고 하면 A7의 딜레이는 맥스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현재 A0에서부터 온 경우에는 50이 됩니다. 여기 20에 여기 30 딜레이라면 50이 되고요. A1으로부터 왔다면 30 더하기 30이니까 6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7은 딜레이가 60이니까 여기 50이 아니고 60이죠. 그래서 딜레이가 60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A8을 계산한다고 하면 A8의 딜레이는 맥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A7 한 군데서 밖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A7이 지금 60이고요. 게이트 딜레이가 2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0 피코세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9는 딜레이가 맥스 A8로 오기도 하고 A2로 오기도 합니다. A8로 오게 되면 80 플러스에 30이 되고요. A2로 오게 되면 50에 30이 됩니다. 그래서 80이거나 아니면 110이거나니까 110 피코세크가 여기에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10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 A7에서 오게 되면 A7이 60에
30이니까 9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에서 건너오게 되면 5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10의 딜레이는 90 피코세컨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11은 맥스 A5에서 건너오게 되면 62 딜레이고요. A6에서 건너와도 6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이 되겠죠. 그리고 A12 여기는 A10에서 건너올 때는 A10이 지금 90이니까요. 50을 더하면 140입니다. 그리고 A4에서 건너올 때는 70입니다. 그리고 A11에서 건너올 때는 11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40이 A12의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적어 놓은 게 식 4.1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도착하는 시간은 페닛 입력 쪽에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입력에 도착하는 시간에서 게이트의 프로퍼션 딜레이를 더한 다음에 그것의 최대값이 그 노드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회로에서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패스, 거기를 저희들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데요.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내고 그 크리티컬 패스에 딜레이가 가장 긴 패스를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패스의 딜레이를 최적화해서 줄여줘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단계는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키텍처 레벨입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이나 개별 유닛에 대한 최적화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로직 레벨, 로직 게이트 레벨에서의 최적화입니다. 레지스터 변환할 때 팬인, 팬아웃에 대한 최적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킷에 대한 세 번째로 서킷 레벨에서의 최적화인데 로직 게이트들을 트랜지스터 크기를 최적화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레벨의 최적화는 플로우 플랜이라든지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인터커넥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딜레이를 줄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아키텍처 레벨이고요. 두 번째는 로직 게이트 레벨이고요. 세 번째는 서킷 레벨이고 네 번째는 레이아웃 레벨입니다. 아키텍처 레벨 제일 상위 쪽 레벨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의 이제 HDL 랭귀지,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HDL 랭귀지로 기술했을 때 RTL 코딩 수준으로 보통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셀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타이밍 정보를 보고 보통 이제 슬랙을 체크합니다. 슬랙이 저희들이 원하는 딜레이가 있으면 최대 딜레이를 지정을 해주면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슬랙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슬랙이 포지티브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시간에 슬랙이 네거티브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의미니까 슬랙이 네거티브가 나오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혹은 코딩 방법을 다르게 해서 딜레이를 줄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키텍처 레벨이고요. 로직과 회로 설계 최적화는 게이트 딜레이를 그 엘모 딜레이, RC 타임 컨스턴트 딜레이를 계산을 해서 그걸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로직 게이트와 회로 수준에서의 딜레이 최적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 수준에서의 딜레이는 RC 타임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4.2에 보시면 유닛 인버터의 심볼과 트랜지스터와 스위치와 캐패시터 모델 이 세 가지 등가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닛 인버터의 N 채널 사이즈를 1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1이라는 유닛 사이즈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의 C의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고요. 온 저항이 R에 해당하고요. 소스와 드레인의 각각 C의 캐패시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인버터의 P 채널 소자는 사이즈가 2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2인 이유는 N 채널에 비해서 레지스턴스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2가 되면 N 채널과 동일한 온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R이라는 온저항을 가지게 되고요. 사이즈가 2배 커졌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사이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 채널은 N 채널보다 캐패시턴스가 2배 정도 되게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P채널 게이트가 2C에 해당하는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고요. 출력도 여기 사이즈가 2이기 때문에 2C에 해당하는 캐패시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스에 붙어 있는 N채널 소스나 P채널 소스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회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RC 딜레이를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게 타임 컨스턴트 타우가 R 곱하기 C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직 게이트처럼 0에서부터 VDD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VT는 VDD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브 타우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때 VDD가 절반 올라가는 이렇게 아웃풋 잔압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되게 되면 아웃풋 잔압이 2분의 VDD가 되는 시간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타임 컨스턴트 곱하기 ln의 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 70% 정도 되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회로를 근사할 때 이게 캐패시터나 레지스터들도 어차피 근사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0.69를 고려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이로 정의를 할 때는 그냥 RC 타임 컨스턴트를 그냥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로 정의합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입력이 VOH와 VOL의 센터, 다시 말해서 로직 레벨의 중간값을 입력이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출력의 신호가 이제 로직 레벨의 중간값을 50%를 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RC 타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앞서 본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턴스가 입력도 3시고요. 출력도 3시입니다. 출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풀업 저항이나 폴다운 저항 둘 중에 하나가 켜지게 되는데 R입니다. 그리고 로드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N 채널이 C, P 채널이가 2C이기 때문에 3C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인버터의 이제 기본적인 딜레이가 3 곱하기 RC입니다. 캐패시터가 3C고 온 저항이 R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데 0180의 경우에 대체로 한 3RC가 한 12피코, 유닛 인버터가 한 12피코 정도 딜레이를 가지는 형태로 설계를 합니다. 이보다 짧게 설계할 수도 있고 길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빨라지게 되면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요. 이게 늦어지게 되면 게이트는 느리게 동작하지만 전력 소모는 일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이 정도 크기로 딜레이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앞서 이 유닛 인버터와 동일한 딜레이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낸드 3 게이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딜레이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A, B, C의 사이즈는 다 333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Y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될 때는 A 스위치, B 스위치, C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R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배면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R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3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P채널 소자는 월스트 케이스 셋 중에 하나가 켜졌을 때니까 다 사이즈가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회로에 이제 전달 지연 시간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하는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폴링을 계산하는 것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라이징을 계산하는 것을 두 개 시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폴링을 할 때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폴링을 할 때 여기 모델을 보시면 Y 노드는 여기에 2에서 6이 있고요. 캐패시터 사이즈가 여기 3이 있어서 6 더하기 3이면 Y 노드에 9C에 해당하는 캐패시터가 패러시틱 캐패시터가 있게 됩니다. 이게 9C는 여기에 2, 3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3분의 R은 여기에 A 트랜지스터의 온 저항을 3분의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점은 컨택이 쉐어링이 되게 되면 336이지만 쉐어링을 하면 3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컨택이 쉐어링이 되게 되면 3만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월스트 케이스 딜레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 먼저 로직 트랜지션을 할 때
여기가 꺼져 있고 나머지가 켜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A, B, C가 1, 1, 0이면 현재 상태가 하이가 됩니다. 아웃풋이 Y가 하이가 되겠죠. 1, 0는 뭐냐면 여기 C 스위치가 꺼지고요. 여기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캐패시터가 여기 ON, 여기 ON, 여기가 OFF입니다. 자, 이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처음에 출발 지점이요. 출발 상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가 9시겠죠. 9시, 3시, 3시. 이 상태가 초기 상태였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죠. 그죠? 이 상태에 있다가 로우로 떨어지려면 ABC가 로우로 떨어지려면 다 111이 돼야 되네요. 그죠? 로우로 떨어지려면 1, 1, 1이 되게 되면 로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 3개가 다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출발할 때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3시, 3시, 9시가 모두 다 VDD로 차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차징한 시간이 이 시간과 여기 시간, 이걸 다 더한 시간이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90 곱하기 R 이렇게 붙어 있는 게 R이죠. 그죠? R 곱하기 9시고요. 그리고 여기 3C는 여기 두 개의 R입니다. 3분의 2R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C는 3분의 R을 통해서 디스차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12RC가 나옵니다. 이게 폴링을 할 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라이징을 할 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라이징을 할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려면 여기 캐패시터들이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을 조건은 어차피 출발할 때는 111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만 로가 되니까요. 이때 로에서부터 어디로 갈 때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위해서는 여기 캐패시터를 차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이로 가는 방법은 111 이외에는 다 하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만 꺼지고 나머지가 켜지게, 다시 말해서 이 상태로 돌아갈 때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1, 1, 0 ABC가 1, 1, 0일 때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다 111 다 켜져서 캐패시터가 다 비어 있다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여기만 꺼지고 이 두 개는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가 하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로고, 얘만 온이 되고요. 얘는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온이 하나이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R이고요. 밑에 두 개가 켜져 있기 때문에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이 있고 밑에는 꺼져 있죠. 그죠? 여기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딜레이는 9C는 이렇게 채워지고요. 3C 하나는 이렇게 채워지고 나머지 3C 하나는 이렇게 채워집니다. RC 딜레이가. 그래서 처음에 9C를 채우는 것은 R이 채웁니다. 그래서 R 곱하기 9C가 여기에 딜레이고요. 이 캐패시터의 딜레이는 이 저항이, 그래서 3분의 4RC, 4R이 3C하고 딜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3분의 5R이 캐패시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지연 시간이 이렇게 두어지고요.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14, 18RC 18RC 정도가 되겠죠. 그죠? 18RC가 돼서 라이징을 할 때 하고 폴링을 할 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12RC, 18RC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적기보다는 TPD는 평균값을 적습니다. 평균값을 두 개 더하면 30이니까 15RC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이징과 폴링의 평균값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염 시간을 계산해 볼 텐데, 지금은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계산했고요. 오염 시간을 계산할 때는 폴링하는 오염 시간과 라이징하는 오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링하는 오염 시간은 가장 빨리 이 폴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캐패시터가 이미 비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폴링을 한다는 얘기는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합니다.
로우 상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11. 나머지는 다 하이 상태겠죠. 그죠? 어떤 하이 상태일 때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C하고 B가 1이고요. 여기가 0일 때. A가 0고 그래서 A가 끊어져 있고 BC가 이제 켜져 있으면 여기가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켜져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캐패시터가 이미 디스차징이 다 된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차지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상태와 도착하는 상태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폴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를 계산하면 9RC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이게 여기에 컨테미네이션 딜레이입니다. 그리고 라이징을 할 때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징을 한다는 얘기는 출발은 111에서 출발합니다. 로에서 하이로 가야 되니까요. 어느 상태로 갈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릴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 있으면 모든 차지는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0, 0, 0로 가게 되면 A가 꺼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캐패시터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A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0, 0를 다 켜게 되면 위에 스위치 이 NMOS, PMOS 세 개가 다 ON이 돼서 R 3개가 병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3분의 R이 되게 됩니다. 레지스턴스가.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를 계산하면 3RC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징 쪽에서의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는 3RC, 폴링 쪽에서의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는 9RC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미네이션 딜레이는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9하면 12RC가 나와서 6RC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중에 라이징이나 폴링이 적혀 있을 때는 그 딜레이를 찾으시면 되고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나 컨테미네이션 딜레이 할 때는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만약에 낸드 3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전달 지연 시간과 오염 지연 시간을 각각 구하고 그때 입력 상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내용이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이 하나 빠져 있는 건 여기에 Y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여기 붙어 있어야지 로직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